정당팀의 팀장이시죠? 김유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요새 할 일 많잖아요. 그래도 12월 달보다는 좀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렇죠. 조금 예. 낮았는데 그래도 뭐 아니 요새는 요새처럼 이 초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쏟아지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왜 이렇게 새벽 밤 뭐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이거 뭐 어제만 하더라도 그 윤석열 대통령 체포과정 본다고 밤새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밤샜어요? 예, 저는 밤을 안 샜고요. 저희 팀의 막내들이 이제 가서 현장을 좀 팔로우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힘들었어. 뭐 좀 사주셔야지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뭐 사우나 가라고 지금 뭐라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입 닫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예, 보복당합니다. 예. 어쨌든 어제 많이 놀랬죠. 예, 초유의 사태가 분명한 것 같고요. 저희도 계속 언제 정도면은 이제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 이 불확실성이 해결될까, 그러니까 솔직히 해결될까 좀 많이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위험 사태 없이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잘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가슴을 좀 쓸어 내렸고요. 그리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또 마지막에 또 장면 찍혔잖아요. 결국은 또 기자들의 어쨌든 포커싱이 보면 어떻게 하면 그 들어가신 장면을 찍냐, 요거 많이 좀 관심 갖고 집중적으로 보는데 사실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웠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 타고 나와서 그쪽도 무슨 가건물 비슷한 걸 세워놓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 가건물 속으로 차 대고 들어가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어제 보도 나도 이렇게 보니까 전 사실 저희 와이프가 동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동물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강아지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토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리. 2012년에 입양한 진돗개라며요. 거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쯤 됐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토리랑 시간을 좀 갖고 저걸 했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건데 글쎄 뭐 본인이 진짜 굉장히 애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기사를 뜬 거 보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또 김건희 여사를 마지막에 또 만나고 또 10분 정도 대화를 하고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면은 역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역시 애처가고 로맨티스트가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런 면만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니, 당연히 만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부인하고 당연히 만나고 가야지. 뭐 난 부인은 됐고 그냥 가지만 보고 갈래.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기 어디죠? 공처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제 뭐 한마디도 안 했다며요. 예, 그런 것 같고요. 보니까 거의 지금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보면은 그러면서 이게 사실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구속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법적인 또 여부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그러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아싸리 그냥 구속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일단 체포 적부심 신청이 들어간 상태인데 이게 이제 원래 뭐 아시겠지만 이 체포당하면 48시간 이내 영장 48시간 맞죠? 48시간 아마도 맞지 않을까요? 근데 체포 적부심이 들어가면 그 기간은 48시간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당장 뭐 오늘 저녁 내일 아침에 영장을 칠 것이다. 이건 좀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구치소에 갔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구치소 안에 텔레비도 있더라고요. 텔레비도 있고 벌써부터 이제 그 기자들이 뭘 관심 있어 하냐면 저녁에 뭘 먹었느냐, 그 다음날 아침에 메뉴가 뭐냐, 이게 밭글이라고 하잖아요. 찌라시 형태로 돌았는데 그날 저녁에는 첫 뭐 메뉴로 이제 들깨 무채국, 떡볶이, 깻잎 무침, 배추김치 요걸 먹었고 오늘 아침에는 미역국, 콩조림, 배추김치를 먹었다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술을 못 드시니까 오늘 아침에 시리얼하고 저거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설이 또 시리얼하고 뭐더라? 구치소 메뉴가 정해져 있는데 따로 또 나오는 게 있나 보네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그 메뉴들이 좋더라고요. 건강에 되게 좋기 때문에 또 술을 또 못 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건강을 좀 되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저께 거의 못 잤다며요. 새벽 1시에 자서 2시 정도에 뭐 깼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뭐 그동안에 뭐 스트레스나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거의 뭐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질 정도로 잠을 못 자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리 예. 배짱이 뭐 두둑한 사람이라도 예, 예. 이거는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을 거니까. 예, 예. 그거야 뭐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구속될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민주당에서 강하게 압박을 놓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외환죄나 내란죄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된 여부 있긴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형사상으로 봤을 때 이게 명백하게 또 좀 부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인 어쨌든 그런 처벌 단계에 있어서는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말이 너무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은 경고성으로 하려고 그런다는데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이나 예.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구속 중인 경찰 고위 간부들 얘기하는 거하고 대통령 얘기하고 완전히 180도로 다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뭐 권영진 의원은 어제 뭐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통령한테 예, 예. 그 진짜 이 의원들 끌어내라 그랬느냐 예, 이거 예. 뭐 물어봤다 그러는데 대통령 얘기는 예. 무슨 전화는 했는데 아. 그런 얘기를 했겠냐 이러는데 예. 이런 얘기가 이렇게 자꾸 어긋나잖아요. 근데 저는 근데 딱 보면서 이게 그분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던 분으로 명성을 쌓았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최근에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실망감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법을 같습니다. 집행한다 뭐 그러고 뭐 명성 뭐 다 좋은데 예, 예. 옛날에 본인 멋있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을 예. 충성하지 않는다 예. 뭐 그러고 이게 그 좀 고위직들 수사하려면 이게 밀리면 안 된다 예.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좀 당혹스럽죠. 이게 약간 특정 그 직업 계층에 대한 이게 좀 약간 오해가 불러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비유를 드리자면은 보험 설계사 분들이 보면 보험을 되게 잘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보험금도 정말 많이 좀 타시는 예. 제가 좀 봤거든요. 법을 잘 아는 법 기술자 보니까 법망을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요령이 너무나 많이 부리시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이건 아닌데 참 그 내란 특검법은 어떻게 돼 있대? 내란 특검법 오늘 방금 전에 보니까 속보했던 걸 보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108명 저기 그 의원 전원이 합의를 해서 합의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그 공동 발의로 해서 일단 내기를 했고요. 일단은 민주당은 원래 오늘 예정대로 했으면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자체 자기네들 이제 그 특검을 통과시킬 생각이었는데 아마 오늘 하루 정도는 기다리지 않을까.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 중에 있기는 하는데 물론 좀 시간이 2시간 넘긴 했습니다. 넘긴 예. 했는데 본회의를 열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직 못 듣고 있거든요. 그런 거로 봐서는 아마 오늘 정도에 막후 교섭을 좀 하고 원내 대표들끼리 좀 합의를 해서 내일 정도에 뭔가 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란 특검법 예예 계엄 특검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를 하면은 예예 그게 전 굉장히 그걸 주목하는 게 예. 이게 그 강성 지지층들의 이반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이반 근데도 이거를 하는 거 보면 예. 이제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미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갔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수님도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동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그럼요. 하는데요. 예. 예. 우리가 오늘 모실 분도 뭐 대선하고 무관하진 않지 그렇죠. 않나요? 예. 저희가 그래서 예. 굵직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그럼요. 예. 근데 조기 대선 말씀하시니까 예. 근데 나 오늘 깜짝 이것도 걸릴까봐 일단 내 버릇이 돼가지고 예. 뭐냐면 NBS 여론조사 있잖아요. 예. 저거를 해야죠. 이 개요를 말씀을 일단 제가 드릴게요. 예. 오늘 그 여론조사 NBS라고요. 그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이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네 군데의 여론조사 기관이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가 됐거든요. 예. 궁금하신 거 더 있으시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를 보면 봤죠? 이거? 예, 봤습니다. 예. 뭘 제일 놀랐어요? 저는 요 분이 저랑 같은 성이 같은 김문수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 김 씨는요. 예. 그렇게 따지면 친근하게 느껴질 예, 사람이 예. 엄청 많죠. 예. 아니 이분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지금 뭐 교수님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태극기 지지자로 해야 될까요? 요 분들에 대한 위세가 이 정도로 나타날 정도가 아닐까라 놀랬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기존에 저희가 가장 큰 대형 그 여권의 대권 주자로 봤던 홍준표, 오세훈을 가뿐하게 앞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교수님 만나 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요. 예, 예. 일단은 지난번에 김문수 장관이 이제 1위로 올라가게 된 여론조사 이런 게 있는데 그때는 주관식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주관식으로 뭐 어느 정도 나오면 객관식으로 하면 훨씬 더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사가 지금 주관식 객관식인지 제가 암만 들여다봐도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심상치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응답률이 19.6%인데 일전에 저희가 좀 논란이 됐던 많은 조사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ARS 조사는 예. 그때 전에 ARS 조사 보면서 지금 같은 시기 사실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예. 지금 같은 시기에 보통 2~3% 나와요. 근데 요새 5%가 대부분 다 나와요. 5% ARS 조사 5% 넘는 건 언제냐? 예. 선거 있을 때 넘어요. 그럼 명백히 조기 대선 국면이다. 뭐 예.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근데 하여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몇 퍼센트 나왔죠? 29%로 나왔고요. 여기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33%라고 생각해 봤을 때 좀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좀 수치가 아닐까. 예. 국민의힘이 더 많이 나왔죠. 예. 국민의힘이 35% 지지율 나왔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돌이켜 보면 예. 새누리당 지지율의 회복 속도가 지금에 비하면 엄청 느렸어요. 근데 지금 딱 보면 이건 뭐 전 이거 봐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학습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학습 효과도 있고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민주당이 많이 오버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좀 상당히 민주당한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제공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빠르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할 수 있다고 치는데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계속 탄핵 얘기를 했었거든요. 고소하고 압박을 넣는 그 자체가 보면은 상당히 이제 보수 쪽 계신 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더 결집하게 만드는 그런 구성료가 되지 않았을까. 같은 그 계엄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놀라고 불안해졌는데 거기다가 자꾸 이게 좀 어떻게 제도에 맞춰서 가야 되는지 자꾸 흔드니까 전 그래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보면은 그러니까 교수님 이례적인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가 좀 선진국 비슷한 국가 중엔 탄핵 전문 국가 아니에요. 이 탄핵하면 또 일가견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8년 전하고 비교해 놓으면 지금 이 수치는 사실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저 기자들끼리의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대로라면 진짜 대선 때 가서도 모른다. 막상막하죠. 그러니까 여권대로 결집을 할 거고 야권대로 결집할 텐데 야권의 문제는 뭐냐면은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한계를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얘기를 좀 기자들끼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후에 실시된 대선 때요. 자, 되게 좀 흥미로운 결과인데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가 그때 아마 77% 넘는 투표율이었어요. 그 투표율 77% 넘는 투표율 속에 사실 50%가 안 되는 득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수 후보들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이 세 후보의 득표의 합은 50%가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해볼만하다는 싸움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보수 정당에서 특히 국민의힘이 그때는 바른정당 그 나뉘어졌었잖아요. 지금 이게 나뉘어지는 게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전 오늘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야권에서도 이게 사실 여론조사에 대한 어쨌든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 조사에 따라서 좀 이 조사를 좀 비롯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불평은 좀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 봤을 때 예. 이 추세라는 거는 분명히 아주 눈여겨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예. 분명히 들어요. 예, 근데 그 지금 이준석 의원도 대선에 나가는 거죠? 이미 선언을 했고요. 저 예. 얼마 전에 그 저기 SNS 글이랑 그 다음에 라디오 인터뷰 나온 걸 들었는데 예. 본인 자체는 그러니까 개혁신당 내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개혁신당을 떠나서라도 뭔가 본인이 대권 행보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시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직접 드린 게 아니니까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은 대권에 나오고 싶은 생각은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개혁신당 개혁신당을 플랫폼 삼을지 아니면 본인 개인이 나와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나와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또 나온다고? 네.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개혁신당이 여러 가지로 시끄러우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저 개혁신당에 있는 분들이랑 또 친하게 지내고 뭔가 3명밖에 없는 정당이잖아요. 애틋한 마음도 갖고 있긴 하는데 이게 소수 정당으로 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전형적으로 겪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진짜. 그렇죠. 그런 것도 예. 있는데 지금 어쨌든 허은하 대표하고 또 이준석 의원하고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제 그냥 뭐 소견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대주주가 있고 약간 CEO 혹은 바지사장으로 세워놨는데 이제 그 CEO나 바지사장이 지분까지 좀 뭔가 가져가려고 하니까 대주주가 이제 발끈한 게 아닐까. 예, 좀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의원은 꼭 나오겠네요. 예, 나오고 그 이후에 진짜 여권의 단일 후보가 될런지 아니면은 또 그냥 따로 나와서 그때처럼 뭐 안철수 후보의 역할을 한다던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될지 좀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새 다시 이제 저기 활동을 한다라는 썰은 돌고 있긴 하거든요. 그 뭐 사진 많이 찍히더라고요. 예. 일부러 찍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 다시 좀 접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는데 공식적으로 매체랑 접선을 했다거나 기자를 만났다는 게 못 듣고 있습니다. 얼굴은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뭔가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예. 그러니까 그 막 정치할 때는 그렇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사방에서 욕 먹고 이러면은 그 뭐 식욕이 나겠어요, 사실. 예? 물론 뭐 국회의원 돼가지고 또 살찌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의원들 보면. 근데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김동연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들은 요새 좀 움직여요? 요거도 뭐 물론 뭐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두 분 다 활동하고 계시고요. 김동연 전 지사 같은 경우, 현 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치권 기자들이랑 접촉을 하고 있다 정도는 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기자들과의 좀 접촉을 하면서 몸을 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긴 합니다. 또 하나 임팩트 있는 분이 있잖아요. XXR 하는 분이요. 박용진 의원 예, 전혀 말씀하시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임팩트가 있고 존재감이 이분이 존재감 임팩트는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컨틴전시 플랜을 발휘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분도 하나의 유력한 좀 주자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얘기 직접 들어보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갈 거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권 뭐 다른 사건 안 맡긴다며요, 그 재판부에. 제 그쪽까지는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예. 근데 이게 뭐 언제 끝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진짜. 근데 좀 이제 민주당이 좀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서두르는 경향이 좀 더 눈에 띄게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서두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풍도 좀 있고 오버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지금 행보를 이렇게 보면 당연히 대선 나오실 분이니까 이분은 상수죠. 근데 뭐
이 상당히 뭐 보폭이 넓더라고요. 뭐 예, 다음 주에도 지금 예정된 일정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권 이제 은행장들, 금융지주분들 이제 만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서도 뭐 서민금융이나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사실상 그 정도쯤 되면은 대권 주자의 행보죠. 진짜 완벽한.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그 뭐라 그랬죠? 그 굉장히 슬프다, 비극적인 일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 사실 이 중도층의 표가 지금 절실하거든요. 예, 이재명 예, 예. 대표는. 예. 그래서 이게 오늘 여론조사에서 아까 선호도에서 몇 퍼센트 나왔죠? 29% 나왔습니다. 29% 예, 예. 대통령 적합도. 예, 예. 이게요. 제가 요거는 이제 옛날 거니까 2017년 1월 둘째 주 여론조사가 있어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인데 이때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몇 퍼센트 나왔느냐? 예. 31% 나왔어요. 근데 그때 31% 나오는 거는 예, 예. 왜 나왔는지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상대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막강한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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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게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막강한 후보가 없잖아요, 사실. 그때 당시에 반기문 총장이 20% 정도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표의 보폭은 좀 더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도 좀 나와가지고 예, 예. 나오셔가지고 좀 특히 이제 뒷얘기 우리가 백불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런 거 예. 좀 많이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데일리 정당팀 김유성 팀장이었습니다.